안녕하세요. 리얼한 일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도쿄의 개인 택시 운전수 카츠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최근 택시 동료의 돌연사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일본 택시 운전수의 돌연사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개인 택시가 되기 전에 11년 동안 다녔던 택시 회사의 65세의 동료가 혼자 살던 집에서 사망한 지 10일 만에 발견되어 이른바 고독사를 했단다. 나와는 동년배이고 평소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지라 꽤 충격이 크다. 이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최고참이고 각 반장들을 관리하는 총 반장을 10년 이상 했다가 재작년에 그 직을 그만두고 평직원으로 근무해 왔었다. 돌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번의 무단 결근이 이어져 전화 연락을 해봤으나 안 받았다는데 평소에도 무단 결근은 가끔 있던 일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다. 3번째 무단 결근이 있고 그제서야 직원이 집에 찾아가 봤다는데 혼자 사는 집이기도 했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돌아왔었단다. 지금 회사 소장을 하는 사람은 한참 후배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대선배였기에 계속된 결근에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관리자의 업무 태만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생리이긴 하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근무 안 하면 운전수의 자기 손해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회사는 차가 쉬지 않게만 운영만 하면 되는지라 직원들 출근까지 꼼꼼하게 챙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급한 개인 용무로 쉬고 싶을 때에도 사전에 연락하면 되어 다른 업종보다는 근무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물론 근태가 나쁘면 혼나기도 하고 경고도 받고 심하면 잘리기도 하지만 그의 경우는 혼낼 사람이 없는 최고참이었기에 발견까지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떠올려본다. 전기 설비 관계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전직을 해서 젊어서부터 택시를 해서인지 일도 잘했고 알뜰하게 열심히 돈을 모아 늦은 나이임에도 집도 장만했었고 또 내가 퇴사하기 얼마 전에는 더 넓은 집을 사서 이사해서 집들이 때는 동료들이 모두 가서 축하해줬었다. 동년배지만 택시 일에서는 선배였기에 내가 신인이던 시절 자상하게 일도 가르쳐 주었었고 퇴근 후에는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알려주었었다. 게다가 한국인인 나를 전혀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도 않아서 더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내가 개인 택시가 되어 퇴사하며 송별회를 할 때도 참석해서 축하해줬었다. 그도 택시 경력 10년이 넘으면서부터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개인 면허를 신청할 기회가 될 즈음마다 운 나쁘게 교통 위반을 해서 또 3년을 기다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결국은 포기했고 그래서인지 만 10년 만에 개인 택시가 되는 나를 무척 부러워했었다. 요즘은 가끔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지난달 15일이 그의 생일이어서 전화로 이제 연금도 받고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일 좀 적당히 하라고 생일을 축하해줬을 때 그는 요즘 힘이 붙여 격일 근무가 힘들어서 매일 근무하는 회사로 옮길까 생각 중이라고도 했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 안 좋았던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싶다. 생일 때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가 살던 집은 단독 맨션으로 즉 한국으로 치면 20세대 정도가 사는 빌라인데 이번에 발견되기 전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직계 친족의 신고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본 경찰이다. 그리고 9일째 되던 날 회사에서 딸에게 무단 결근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락했고 딸이 경찰과 함께 집에 가봐서 그래서 사망한 지 10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우선은 사인 불명의 돌연사였고 늦게 발견되어 고독사이지만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또 10일 정도 걸렸고 결국 어제 장례식 없이 화장을 했다는데 내일 고별식을 연다고 연락이 와서 참석하려 한다. 사망 추정일로부터 장례까지 25일이나 걸렸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만 최근 3번째 돌연사이다.
작년에도 신년 첫날 택시 회사의 68세인 선배가 일을 마치고 집에서 다른 후배와 저녁에 술 한잔하기로 했고, 그 후배가 술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에 갔더니 코타치에 앉은 채로 사망해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73세의 선배가 택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길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다음날 사망한 일도 있었다. 두 사람 다 택시를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듯 택시업계는 돌연사가 많은 것 같다. 또 몇 달 전 개인 택시하는 지인은 집에서 일하러 나서다가 쓰러져 가족이 발견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심장 근처에 동맥이 파열되어 긴급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개인 택시는 폐업하게 된 일도 있었다. 이번 친구의 비보로 택시업계의 돌연사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내 주변 사람들 중 아직 운행 중에 사망한 경우는 없지만 매스컴에서는 가끔 택시의 운행 중 운전수의 돌연사 보도가 나온다. 올해만 해도 벌써 3건의 사고를 뉴스에서 봤다. 그 중에는 회사 택시가 완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전복해서 운전수는 물론 승객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하면 고속으로 달리던 차 내에서 운전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택시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하는 사고였다. 사고 차량은 재팬 택시였는데 일반 승용차보다 뒷좌석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야 일단 사고가 나면 승객의 피해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한 건은 개인 택시였는데 일반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속력을 내지는 않아 인도 쪽 가로등에 부딪히며 멈춰서 승객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운전수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고로 2021년에는 64세의 개인 택시가 발진 직후 급격한 과속으로 이때는 보행자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운전수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운전수는 별다른 만성 질환은 없었으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휴식 없이 과로한 상태로 계속 운행했음이 밝혀졌었다. 이 이외에도 큰 사고가 아니어서 보도까지는 안 되지만 더 많은 돌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택시 협회의 회보에 보면 매달 몇 명의 사망 부고가 난다. 사망 원인으로 암도 있지만 뇌출혈과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것도 눈에 띄인다. 이렇듯 돌연사가 많다 보니 행정 규정도 엄격하다. 일본의 택시 운전수는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사 택시의 경우 운행 중 돌연사로 중대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운유국의 철저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근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적발되면 감차 지시부터 영업 정지, 심하면 영업 취소까지 아주 엄하게 처벌된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나 정밀검사 요망 판정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운전을 해도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야만 일에 복귀할 수 있다. 또 재검사 판정을 받은 운전수는 회사로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되어 만약 혈압이 높다면 매번 출근해서 혈압을 재는데 만약 수치가 높으면 그날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점호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던가 감기 등으로 힘들어하면 그날은 출고를 안 시킨다. 음주 측정도 출근 시 그리고 퇴근 시에 2번 체크를 하는데 알코올이 검출되면 물론 그날은 쉬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택시는 자기 관리를 직접 해야 하므로 회사 택시보다는 자유롭기는 하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중대 사고를 내면 회사 택시와 똑같은 엄한 감사를 받기도 하고 사망사고의 위험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무리하지 않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안 좋을 때는 철저하게 쉬는 편이다. 이렇듯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돌연사는 줄지 않고 있다. 일본의 운수업계 돌연사의 최근 통계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직업 운전자의 건강으로 인한 사고 815건 중 운전자 사망 149건에서 트럭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택시가 38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 이후로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사에서는 직업 드라이버가 운전 중 돌연사한 것이 196명으로 집계된 것도 있어 코로나 이후 더 늘어난 것 같다. 택시 운전수의 돌연사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이 심장혈관 질환 53%, 다음이 뇌혈관 질환 32%로 나타나 있다. 질병 원인으로는 과로,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 생활습관병, 스트레스 등이 열거되는데 실태 조사에 의하면 택시 운전수 중 운행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운행을 계속하는 비율이 14.6%로 나타나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돌연사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회사 택시를 경험했지만 매출을 더 올리려 쉬지 않고 일하거나 휴식 없이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으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먹더라도 급하게 또는 칼로리가 높은 도시락 등으로 차 안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며 또 밤을 새워 긴 시간 일하고 일이 끝나고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또는 잠만 자게 되어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체중도 늘고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은 필수이며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도 대부분의 운전수가 가지는 직업병으로 모두 고생하게 된다. 그렇게 오래 계속 택시 운전수를 하다 보면 몸은 병들어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또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개인 택시는 매출 욕심만 버린다면 회사 택시보다는 자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게 일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택시 운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일이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가더라도 운행 중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며 앞으로도 일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이야기를 마친다.